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현존하는 시계 회사들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저평가된 비운의 브랜드라고 할 만한 회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볼와치 컴퍼니인데요. 지금은 스위스의 라쇼드퐁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위스 브랜드가 됐습니다만은 원래는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에서 출범한 미국 시계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의 역사는 미국 철도의 흥망성쇠와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891년에 오하이오주의 킵튼 역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열차 사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무려 9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치는 당시 기준으로서는 엄청난 참사였는데 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이 정확하지 않은 시계였습니다. 원래는 급행우편 열차가 이 역을 지나치는 동안 다른 열차인 톨레도 익스프레스가 사이드웨이로 잠시 비켜서 있어줘야 됐었는데 하필이면 이 열차를 운영하던 기관사가 운행 중간에 자기 시계를 한번 떨어뜨렸고 그 결과 시계가 잠시 고장을 일으키면서 4분 정도 늦게 가는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관사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시계를 너무 믿었던 거죠. 그래서 마땅히 열차를 비켜줬어야 하는 시간에 딱 버티고 있으면서 전속력으로 들어오는 급행우편 열차랑 충돌을 일으키게 된 건데요. 이 사고가 났던 레이크쇼어 노선의 총관리자는 더 이상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시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클레이 볼이라는 인물을 수석 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앞으로 철도에서 쓰이게 될 시계의 정확한 안전 기준을 세우고 검수하는 역할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볼은 2년간의 연구기간을 거쳐서 레일로드 스탠다드라는 앞으로 철도에서 사용하게 될 안전하고 정확한 시계의 기준을 세우게 되고요. 자기가 운영하던 볼와치 컴퍼니를 통해서 시계를 검수하고 유통하는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모토로 세워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던 시계 유통회사를 권력화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볼와치 컴퍼니는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 기반의 회사였으니까 처음에는 일부 철도 노선에서만 이 볼이 세운 레일로드 스탠다드라는 기준이 활용이 되고 볼와치 컴퍼니가 이제 유통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1891년에 킵튼역 대참사 이후에도 정확하지 않은 시계의 사용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열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계를 어떻게 철도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볼이 세운 이 레일로드 스탠다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이런 관심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와치 컴퍼니가 잘 나갈 때는 무려 미국 전체 철도 노선 중에서 75%가 볼이 세운 레일로드 스탠다드에 의존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레일로드 스탠다드를 실행하는 역할은 볼와치 컴퍼니가 했으니까 당대에 얼마나 강력한 유통 권력이었을지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철도가 계속 성장할 때는 볼와치 컴퍼니도 엄청난 성공을 이어나가게 됩니다만은 1950년대, 60년대가 되면서 미국 철도가 더 이상 미국의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남아있지 못하게 되면서 볼와치 컴퍼니의 위세도 추락하게 됩니다. 쿼츠 파동이 본격화되던 1970년대, 80년대에 이르면 거의 잊혀진 회사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볼와치 컴퍼니는 1990년대에 스위스로 본사를 옮겨가지고 리부트된 회사입니다. 이렇게 헤리티지가 있는 역사적인 브랜드를 리부트할 때 이 회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성기 시절의 디자인을 재현을 해서 레트로풍의 시계를 좋아하는 현대 팬들과 과거의 그 시계 회사를 추억하는 올드 팬들을 다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 회사를 유명하게 해준 가치가 뭔지를 연구한 다음에 그 가치에 따라서 현대 소비자들도 납득할 만한 강력한 스펙의 시계를 만드는 것일 텐데요. 볼와치 컴퍼니가 따르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방향입니다. 물론 전성기 시절의 회중시계 디자인을 따라하는 시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주된 초점은 볼와치 컴퍼니를 유명하게 한 게 당대의 가장 정확한 시계의 기준을 세운 거잖아요. 철도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만한, 그러니까 악조건 속에서도 이용할 만한 정확한 스포츠 시계를 만들겠다라는 모토 아래서 여러 가지 특허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 시계에도 활용된 아몰타이저라는 충격 방지 겸 항자성 시스템인데요. 무브먼트를 케이지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충격으로부터 무브먼트를 보호하는 효과도
시계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롤렉스의 밀가우스와도 맞짱을 뜰 수 있는 스펙에 8만 암페어의 자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케이지를 구현을 한 거고요. 스프링 락 시스템이라든지 로터 락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격 방지 시스템 관련 특허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또 다마스코랑도 연결되는 면이 있는데, 다마스코는 독일 시계답게 굉장히 금욕적인 디자인을 추구한다면은 볼와치 컴퍼니는 좀 내구성에 대한 강조 같은 거를 미학적으로 반영해서 남성적이고 울끈불끈한 시계를 만든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시계 브랜드들과 달리 슈퍼루미노바 같은 축광 방식의 야광이 아니라 트리튬 튜브를 활용한 야광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축광 방식의 야광은 낮에 충분히 빛을 쬐어주지 않으면 도료를 아무리 듬뿍 발랐다고 해도 밤에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반면에, 트리튬 튜브 같은 경우에는 트리튬의 방사성 붕괴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낮에 빛을 쬐주든 쬐주지 않던 트리튬의 반감기가 여러 번 지나가지고 완전히 트리튬이 힘을 잃기 전까지는 일정한 밝기의 야광이 계속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라톤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마라톤은 군용시계를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트리튬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 같은 거를 추구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반면에 볼은 트리튬에다가 다양한 형광물질을 조합하면은 여러 가지 빛깔의 야광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오늘 보여드린 마블라이트 같은 시계처럼 무지개 빛깔의 야광을 활용한다든지 좀 더 화려한 빛의 효과 같은 것을 같이 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 마라톤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라톤과 다마스코를 합친 것 같은 회사인데 남성적인 미학 같은 것도 같이 추구하는 재밌는 시계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거는 원래 기원이 미국에 있기도 하고 이 회사의 주된 타겟이 북미 시장이다 보니까 북미의 남성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크고 우락부락한 시계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은 이 회사의 스틸 시계들이 롤렉스처럼 904의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904의 스테인레스 스틸이 폴리시를 해놨을 때 광택 같은 게 더 화려한 면도 있고, 내식성이라든지 스크래치에 대한 저항력 같은 것도 업계에서 표준처럼 쓰이는 316의 스테인레스 스틸에 비해서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공하기가 까다로워서 많은 시계 회사들은 여전히 316의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하는데, 볼와치 컴퍼니는 롤렉스의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의 시계들을 주로 만들고 있지만은 904의 스틸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볼와치 컴퍼니가 북미 시장을 겨냥해서 굉장히 남성적인 디자인의 스포츠 시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의 개성이자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한국의 시계 팬들한테 잘 어필하기 힘든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시계 팬들은 좀 미국 소비자들에 비해서 손목에 굵기가 좀 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인지 너무 남성적인 커다란 스포츠 시계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볼와치 컴퍼니가 한국에서는 좀 인지도 나 인기를 쌓기가 좀 힘든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행히 오늘 다룰 엔지니어 3 마블라이트 같은 시계는 볼와치의 시계치고는 좀 단정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제가 리뷰할 건 43mm이지만은 40mm에 좀 더 접근 가능한 사이즈의 옵션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 시계 팬들한테 볼와치 컴퍼니를 처음 소개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계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엔지니어 3 마블라이트 모델을 제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엔지니어 3 마블라이트랑 디자인을 공유하는 엔지니어 2, 엔지니어 M으로 시작하는 모델명의 다른 시계들도 있습니다만 스펙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가령 엔지니어 M 같은 경우에는 볼에서 자체 설계한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있고, 엔지니어 2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격이 싼 대신에 이 시계가 활용하고 있는 몇 가지 장점들이 빠져있는 그런 시계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스펙이나 가격 같은 거를 본인한테 필요한 걸 잘 생각해가지고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 3 같은 경우에는 크로노미터급의 범용 무브먼트를 장착을 하고 있고, 904의 스틸이라든지 트리튬 야광 튜브라든지 항자성 기능이라든지 어멀타이저라는 충격 방지 시스템 같은 볼와치 컴퍼니의 기본적인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특징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적용된 시계여서 볼와치의 매력을 처음 경험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젤 없는 스포츠 시계
시계를 한국에서 고려를 하실 때 보통 오메가의 아쿠아테라나 아니면은 롤렉스의 익스플로러, 튜더의 블랙베이 시리즈를 생각을 하실 텐데, 튜더의 블랙베이보다 별로 비싸지 않은 가격에 더 경쟁력 있는 스펙의 시계를 제공을 하니까 어느 정도의 어필은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세 브랜드에 비해서 브랜드 인지도가 좀 딸린다는 건 상대적인 약점이 되겠습니다만은, 43mm랑 40mm 두 가지 사이즈가 있으니까 손목이 가는 분들은 아마 40mm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볼와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적이고 큰 시계로 이 시계를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43mm를 골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의 직경은 43mm이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50mm입니다. 공식 스펙상으로 두께가 13mm가 넘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사이클롭스의 두께까지 반영한 걸로 보이고요. 제가 실측을 해보니까 12.8mm로 두께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10은 초침에 붙어있는 트리팀 튜브가 서로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두께가 올라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트리팀 튜브를 활용하고 있는 100m 방수 시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제 17.8cm의 손목 둘레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줄였을 때는 185.5g 정도의 무게가 나오니까 꽤 묵직한 시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 생각에 두께보다 좀 더 아쉬운 점은 이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의 폭입니다. 21mm의 홀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맞는 시계줄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장착된 브레이슬릿은 21mm로 너비가 시작해서 20mm로 아주 살짝만 너비가 좁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피니쉬는 제 기대 이상으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제가 오리스보다 만듦새가 좋다고 소개받은 브랜드가 여럿이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유일한 브랜드가 볼와치 컴퍼니입니다. 904의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해서 그런지 특히 폴리시된 부분의 반짝거림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베젤은 반짝반짝하게 폴리시를 했고, 러그의 정면도 폴리시가 되어 있고요. 케이스의 측면도 폴리시가 되어 있네요.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피니쉬를 교차를 해서 좀 더 정교한 느낌이 들게 만들었는데, 가운데 조각의 가장자리는 빗면을 사용해서 좀 더 빛에 영롱하게 반응하게 만들었고요. 가장자리를 이루는 H자 조각들은 브러쉬를 했는데, 역시 가장자리를 빗면 처리를 해서 좀 더 윤곽을 강조를 하고 빛에 영롱하게 반응을 하도록 했습니다. 가운데 조각이 위로 솟아있는 데다가 여러 빗면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근육질의 느낌이 나는 브레이슬릿인데, 피니쉬의 수준이 우월하고 형태도 살아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계에 고급스러운 인상을 더해주는 그런 브레이슬릿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강한 브레이슬릿이 피니쉬 상태가 안 좋으면 사실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본 브레이슬릿 중에서 탑5 안에 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인상과 좋은 피니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레이슬릿입니다. 브레이슬릿의 피니쉬나 착용감이나 실체감 같은 거는 엄청나게 좋은데, 두드러지는 단점이라면은 브레이슬릿에 미세 조정 칸이 없어서 완전히 섬세한 길이 조정이 안 된다는 것, 이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너무너무 좋거든요. 다행히 작은 칸과 큰 칸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섬세한 길이 조정이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시계 유리로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사용이 됐고,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시계 유리가 평면이어서 시계의 가독성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브레이슬릿의 화려함에 비하면은 다이얼은 굉장히 차분한 편인데, 매트한 검은색 다이얼에 도핀 핸즈를 매칭을 하고, 프린트는 회사명과 크로노미터, 방수 성능 정도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심한 다이얼이라고는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트리팀 야광 튜브들이 시간 인덱스로 활용이 됐는데, 이 야광 튜브의 색깔에 매칭되는 색깔 있는 테두리를 표현을 해놔서 굉장히 알록달록한 느낌도 드는 그런 다이얼입니다. 근데 이 알록달록함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단정한 다이얼의 포인트처럼 느껴집니다. 3시 방향의 날짜 창은 매그니파이어를 활용해서 확대를 해주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매그니파이어를 활용하는 시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볼와치 컴퍼니의 남성적인 디자인과 매그니파이어는
시계와는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네요. 시분 초침의 절단면이나 피니시는 상당히 깨끗하고, 제가 보통은 초침의 카운터 밸런스에 쓸데없는 장식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전에 레일로드 스탠다드 글씨체를 적용해가지고 만든 카운터 밸런스는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로고 밑에도 그 오피셜 레일로드 스탠다드라는 전성기 시절에 활용하던 글씨체를 거의 그대로 적용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헤리티지와 연결되는 디자인 요소들이 많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폰트나 카운터 밸런스의 사용을 통해서 예전에 그 볼와치 컴퍼니를 계승하는 시계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게 재밌습니다. 볼와치 컴퍼니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케이스백인데, 기차를 새겨놓고 웹시 볼의 이름과 1891년부터 시작된 시계회사라는 사항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깨알 같은 처리가 너무 좋고요. 용두는 3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홈이 잘 적용되어 있어서 활용하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용두 정면에는 역시 볼와치의 상징과도 같은 레일로드 스탠다드의 RR 이니셜이 또 들어가 있어서 재미를 더해주고 있고요. 이제까지 다른 부분의 만듦새가 좋았던 것처럼 용두 나사의 윤활 상태나 용두의 사용감 같은 것들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셀리타나 에타의 범용 무브먼트를 활용하는 시계이긴 합니다만은 크로노미터급의 무브먼트를 활용을 해서 역시 동가격대 최고 수준의 정확성을 제공을 합니다. 다만 이제 38시간의 짧은 파워 리저브가 아쉬운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볼의 자체 설계의 무브먼트는 파워 리저브가 80시간이기 때문에 엔지니어 M으로 시작하는 모델명의 시계들을 살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총평을 해볼 텐데, 사실 볼와치 컴퍼니는 제가 눈여겨보던 시계회사는 아닙니다. 이래서 실제로 시계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본 볼와치의 제품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만듦새를 자랑하는 시계였습니다. 스펙상의 장점도 장점이지만 사진이나 서류상의 스펙으로 잡히지 않는 매력들이 상당히 많은 시계라고 느꼈습니다. 진짜 실용적이고 튼튼하고 내구도 높은 시계를 찾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이 있을 만한 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